국민연합과 우리 사대본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성명을 우선 발표하겠고, 그 후에 유튜브님들의 질문에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버 생방송 기자단이 많이 참석하셔서 성황을 이룬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먼저 성명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가짜 대통령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6월 13일 지방선거 실시 거부와 개헌 반대에 따른 성명서. 우리 국민연합과 사대본은 2018년 1월 19일 서울시 서초동 소재 6월 카페에서 가짜 대통령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6.13 지방선거와 개헌 반대에 따른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하면서 이를 국민투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6.13 지방선거 실시를 거부하는 이유. 오는 6월 13일 실시 예정인 6.13 지방선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 사전선거를 통해 표 바꿔치기 할 우려가 농후하므로 전면 거부해야 옳다고 단정하는 바이다. 1. 2002년 제15대 대선 때 개표 조작 목적으로 위법하게도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래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결단코 불법 행정행위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법조항을 제정치 않아 개표기계 사용법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표 때마다 투표시 불유기라고 허위 명칭으로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왔던 상태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 6.13 지방선거를 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다. 둘,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 실시는 완전히 불법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거부한다. 현행법에는 사전투표 후 투표제함을 개표일까지 4, 5일간에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했다가 개표 때 어떻게 투표제함을 이동시켜서 개표한다는 상세한 법규가 입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 자체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전면 거부한다. 셋, 공직선거법 자체를 결정적 하자 있는 법을 사용해온 부정선거 전문 집단인 중앙선관위가 6.13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선거 주체이기 때문에 결사 거부한다. 개헌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 첫째, 왕창 표 바꿔치기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문재인 정권 하에서 주관하는 개헌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법상 불법 사기 탄핵한 데 이어서 사기 언론에 의해 촛불 민중의 힘을 이용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국회에 의한 헌법 개정 시도이기에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를 위해 전면 반대하는 것이다. 셋째,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목적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부정하고 고려연방제를 위한 음모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열악한 지방개정을 악용하여 지방자치제를 강화함으로써 민중민주사회주의로 향한 헌법 개정이기에 결사 반대하는 것이다. 넷째, 제19대 대선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없는 선거 행정행위로서 당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넘도록 재판조차 열지 않는 상황하에서 부정선거 전문
범죄 집단인 중앙선관위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주관하는 개헌이기에 결사반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본 성명과 함께 이를 국민투쟁운동화에 할 결의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2018년 1월 19일 국민연합 사대본 상임대표 정찬화 목사. 네, 유튜버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버들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오늘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질의응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2017년 5월 9일 정말로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아주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시는 사대본의 정청화 상임 대표님 그리고 김철영 상임 고문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전에 기자회견문에서 낭독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 5월 4일, 5일 사전투표 그리고 본투표는 5월 9일 치러진 총체적 부정선거였는데 이 부정선거를 보고도 실제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당사자들은 물론 각 정당이 현재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 정부 관계자들도 무시 전략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왜 정치권이 이렇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말씀이죠. 사대본 이와 여러 지금 단체에서 무효 소송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 사대본에서는 지난 2017년 6월 7일 대법원에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현재 무효 소송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기일도 안 잡고 소송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명숙은 기업가로부터서 돈을 뇌물을 받고 5년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무효 소송을 접수했는데도 5년 동안 질질 끌면 여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은 애국 국민들과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고문 김철영입니다. 제가 앞에 질문 누구나 다 이 부정선거가 횡행된 것을 잘 알면서도 왜 야당이 당사자인 야당이 가만히 있고 온 국민들이 다 부경을 하고 지금 현재 다른 이슈 가지고 투쟁만 하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만 제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난제 중에 난제죠.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처음이지만 그야말로 촛불 민중주의에 의해서 혁명이 아니라 아주 쿠데타죠. 초헌법적인 민중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뺏고 보니까 그리고 이어진 대통령 선거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실 겁니다. 보궐선거에만 적용되는 아침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걸 보궐선거에만 적용되는 선거 시간을 임의로 법에도 없는 임의로 보궐선거에만 적용되는 시간 연장 8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헌법, 초법적인 행위를 임의로 저질렀는데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 부정선거 표 바꿔치기를 했다. 전산투개표를 뛰어넘어서 투표용지를 2개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표 바꿔치기를 해서 했다는 것이 전 국민 수십만, 수백만이 가짜 투표용지에 속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명백한 게 42%, 41.8% 된 1번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은 명백히 가짜 투표, 사전 투표를 한 가짜 투표에 의해서 바꿔치기 한 것이 사실 밝혀졌는데도 왜 야당은 가만히 있냐.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가 심각하게 된 것은 야당과 홍석현 등 아주 참 희한한 현상이지만요. 문재인과 야당과 전의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현 야당과의 야합, 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해서 이원 집정부제와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 이걸 가지고 서로 야합을 했습니다. 이 야합된 것을 지금 현재 집권한 문재양이 이 가짜 대통령이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은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부정선거를 뒤집어 엎을 그런 거는 야당에게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야합의 무리, 그것이 자한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이 기대하는 것처럼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총체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서 부정선거를 이걸 진상규명을 해서 선거를 뒤집어엎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이거를 국민들이 알고 이거를 야당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그런 설명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든 지금 현재 고속열차 공산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걸 끌어낼 수 있는 비법은 오직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재검표를 통해서 밝혀냄으로써 우리는 당장은 퇴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남아있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네, 저 이호 방송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용 상임 고문으로부터 정치권에서 왜 그렇게 무반응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내가 보충 설명을 하고 우리 사대본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장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 사대본의 소장이 아니라 여기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소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이 소장을 들고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좀 제발 좀 접수해라. 이거 접수만 하면 그냥 당선은 무효 선언이 된다. 검증을 하면 여백 없는 투표용지, 불법 투표용지에 그거 갈아치운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간청하면서 지금 문재인이 당선은 이거는 잘못된 거므로 소장을 내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심지어 6월 8일이 소장 제출 마지막 날인데 10시 반까지 매달려서 그렇게 했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첫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그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만은 그 어느 큰 단체에서 군인 출신들 단체에서 3,600명의 그 여백 없는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는 진술서를 가지고 그 모 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의 명예훼손이 될까봐 당명을 밝히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찾아가서 이렇게 내놓고 이건 3,600명이 여백 없는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고 하니 당에서 당력을 동원해서 이걸 밝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면했습니다. 이건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증샷을 가져라는 거예요. 법규에는 인증샷 찍으면 안 되도록 해놨는데 벌금 물고 그렇게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찍습니까? 요 얘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사대본이 어떤 전략 전술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긴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강력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법원 앞에서 집회 시위도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마는 이 성명서 내용과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분석해낸 그 부정선거 파트를 소형 그 책자로 만들어서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있구나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이 분발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대법원 앞에서 군중 집회를 하면 막 몰려올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사실 공분을 안 일으켜요. 울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일으키기 때문에 이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정말 그 국민들이 울분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유인물도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이제 배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대법원 앞에서 군중 집회를 저희가 전략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앞으로 기대해 봅니다. 저 대법원 앞에서 군중 집회를 하면은 훨씬 더 이슈가 현장에서 되는 거니까 그 직원들이나 출퇴근 시간 아니고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해서 이미 고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행을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 헌법에 있는 걸 위반하고 자기들이 무시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대법원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 지금 야당으로 돼 있는 그 당에서 왜 그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진짜 꿀모은 분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차제에서 이거 아직 부정선거를 다루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 다음에 선거는 왜 이대로 하겠다는 건지 참 멍청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왜 부정선거를 휘말릴 건데 그래놓고 무슨 전략을 짜고 뭐 이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죠. 지금도 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제 만들어 지금 소리를 내고 야당에서 제1야당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부정선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이 전자개혁이 없애고 이제 수동으로 한다. 그리고 그 조항을 만들어 사전 투표는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국민들의 성원을 얻고 해서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가만히 있고 말이에요. 같이 야합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거 같고, 마치 말이죠. 이정도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같이 야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연방제로 강간을 문재인 정권하고 이원집 정부제 해가지고 내각제식으로 가자는 홍준표 구상이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국민들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모릅니다. 근데 이 부정선거를 그냥 해야만 이걸 둘 다 적절히 자기들끼리 야합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통과시키면 될 거라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이제 깨우치고 알도록 현장에서 집회를 하시고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거기 가서도 좀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냥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연단에 올라서 연설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우리가 할 일을 아주
이렇게 코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가서 깨워야겠다. 그래서 좀 자유한국당의 앞장서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실제로 소장까지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유튜버들하고 토크쇼한 그 동영상을 자유한국당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들 여러 사람에게 뭐 숫자를 말씀드리면 12명 정도 이상으로 이걸 늘 보냅니다. 오늘 이 토크쇼도 동영상으로 나오면 그분들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요 간부들한테 좀 제발 좀 날 좀 만나자.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어느 유튜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무시 전략이야, 무시 전략. 아주 무시해버리는데 참 기분 나빠요. 예. 그러니까 정치가 만나봐야 무슨 얘기하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실을, 이 팩트를 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오늘 그 유튜버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고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말씀으로 답변이 됐습니까? 또 부족하면 더 말씀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회원이 좀 알게 모르게 이런 물 쪽에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우리가 거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행동과 지침이 있어야 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일단은 6.13 지방선거를 반대를 한다면 그 반대하기 전에 먼저 중앙선거위원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따른 플래카드로 해가지고 거기에 기자회견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거기에 그게 만약에 이제 이루어진다면 6.13 선거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지만은 저 사람들은 분명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는 또 감시단을 발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뭐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서 그 유튜버님께서 질문을 잘 해주셨고 뭐 결론까지 내리셨네요. 어떻게 우리는 6.13 지방선거를 못하도록 저지하겠다. 그리고 개헌을 저지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지금 표명하는 이 자리인데 결국은 그냥 우리가 하는 행위는 하나의 일회성 이벤트에 지나지 않지 어떤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목숨 걸고 이번 6.3 지방선거와 개헌은 막아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막아내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여러 유튜버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고 또 토크쇼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튜버님들께서도 태극기 집회 장소에 가서 그 주최 측에다가 이 6.13 지방선거 거부운동과 또 개헌 반대를 연사들한테 주문해서 반드시 연단에 올라간 연사들이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성명 발표한 거를 연설 가운데 담도록 여러 유튜버님들이 태극기 집회 주최 측에 좀 강력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덧붙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밤 10시부터 매일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하라 공영방송하고 있는 봉주로 방송입니다. 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6.13 지방선거 그리고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막으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나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이슈나 거리가 없는지 그걸 좀 연구 좀 해보시고 아니면 혹시 가지고 계신 보관이 계시면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그 국회의원들이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반대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6.13 지방선거는 자유한국당이 폭망했습니다. 지금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서울, 경기 다 안 됩니다. 그런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자유한국당을 어떤 우리가 좀 빌미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이번 선거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지방선거 혹시 보이콧 운동 이것도 겸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예, 감사합니다. 근데 두 본문 중에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다른 정당은 지금 바른정당은 현재 국민의당하고 합치냐 마냐 때문에 정신이 없고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이 어디에 힘을 시작부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시작부터 분권형 대통령제로 서로 야합하기로 결탁을 사실상 물밑 거래를 하고 시작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뼈저리게 아픔을 느끼지만 그 야합한 힘 가진 자들의 이런 횡포, 이런 음모에 정말 온 국민이 잠을 못 자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이 정권이 어떤 제안을 일으키느냐면 자기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방분권형 만들어서 대통령 중심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분권형으로 가려고 하는 이 사이를 우리가 비집고 그 충돌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동시에 우리가 자극을 해서 그 두 세력들이 충돌을 하게 우리가 끊임없이 자극을 할 거로 봅니다. 그 비근한 예가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권에 속았다는 생각으로 많이 여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별로 그걸 즐기지 않아요. 지금 현재 몇몇 유튜버, 정규제 방송이라는 몇몇 우파 방송에서 그런 거를 방송만 해줄 뿐이지 자유한국당에서 그거를 정말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권력 나눠먹기에 그 흑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아주 절망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이명박 전 정권의 핵심이 이명박 MB와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 정면 충돌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면 충돌이 그야말로 뭔가 해답이 나올 겁니다. 그냥 물러설 MB도 아니고 지금 현재 문재인이 분노를 막 터뜨렸다고 하는 정도로 보도된 거로 봐서 우리에게 희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고관님 저도 하나. 지금 저 말씀들 하셨는데 아주 정확한 말씀을 질문하셨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희망적인 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가서 사정을 하고 국회의원을 좀 해주십시오 사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안 해.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다고. 이 사람 처음부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같이 음모를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홍준표 무슨 이런 누구 간에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 100번 찾아가서 옮길 리가 없어. 아까 정철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야 이거 부정선거니 이제 그래서 얘기해라. 내가 도망갔었잖아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100번 해봤자 안 된다 이거야. 거꾸로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방선거판을 앞으로 모든 선거를 통해서 우리 애국 진영에 보수가 전체 과반수 아닙니까? 보수 애국 진영에 협조를 얻으려면 우리 이제 찾아가서 애도를 해야 된다고.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뭐냐? 다행히 우리가 작년에 봤을 때 여태까지 4분 5일된 대기 집회가 젊은이들이 어차피 나서야 되는데 젊은 애국단체인 애국문화협회에서 광화문에서 대규모 대기 집회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 순수한 애국단체인 구국포럼이나 전국 구국연합, 그 다음에 고교연합, 대학교연합에서 적극 참여해가지고 5만 명 이상을 참여하는 대규모 처음 통합집회를 한 거예요. 이 12월 30일 날 광화문에서 한 거 아닙니까? 광화문이 어디예요? 광화문이 촛불의 성자의 성지. 거기를 젊은 사람이 주최해가지고 우리가 대의문식을 했으니까 가능성을 봤어요. 우리가 충분히 봤고 또 한 가지 그 집회에서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연사로서 정청환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거가 보궐선거가 부정선거다. 전체적으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당연히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슈가 됐다고.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 우리 애국 보수 진영에 싱크탱크라는 전체에 큰 지도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유민주연합회가 그렇게 생겼는데 자유민주국민연합 거기가 명실공히 애국단체를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걸 본 것이 1월 3일날 제가 개회식에 가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단체 안에 그러니까 법률지원위원회가 있어. 이게 뭔가 하면은 여태까지 뚝딱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져. 조금 더 잘못했어도 애국단체를 위축시키고 공갈치고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소송 문제를 당하게 하는 게 우리 개인이란 말이에요. 힘도 없었는데 이 단체에서 법률지원위원회에서 그것을 앞으로 애국 인사를 위해서 적극 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임명장도 수여하는 걸 보고 단체가 정식으로 종합협회 큰 건물도 생기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주 순수한 애국 인사협회,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앞으로 이제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집회는 이 애국 문화협회 같은 젊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서브젝트가 단일 주제, 제일 중요한 선거 무효 소송을 단일 주제로 해서 하면은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하나가면 충분히 이 문재인 가짜 정부를 끌어낼 수 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태극 사람에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부정선거이다 이거거든요. 네, 부정선거이다라는 근거 중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2개의 투표용지를 사용했다. 두 번째는 지금 사대본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입증의 필요 없이 무효이다. 요게 주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전에 공직선거법에 그 이전에 중앙선관위가 사용했던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무엇이고 2014년에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무엇이고 이 기존의 공직선거법과 현행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다르기에 이것이 중요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속하는가 요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우리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꼴통 노인들의 주장으로 보여져 가지고서는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에 그렇게 찾아가도 그 사람들이 대응을 안 해준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근거 없는 주장이고 선거에 졌으니까 무조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죄송합니다. 질문하는데 중단시키는 것도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27분이 소요되는데 오늘 35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니 그 얘기는 다음으로 답변하는 거고 지금 다 했으니까요. 첫 번째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를 사용했다는 두 가지는 인증샷을 가져오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단 논의로 하고 두 번째 중요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는 공직선거법, 구공직선거법 2014년에 사용했던 공직선거법의 내용과 2014년 개정된 지금 부정선거에 모체가 되었다고 하는 하자 있는 공직선거법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을 해줘야 그거를 듣고 선관위가 이러이러 됐습니다. 질문이 그겁니다. 그걸 답을 해주세요.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명쾌하게. 그러니까 그거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개정되기 전과 후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2017년 1월 17일 그 이전에도 다시 말하면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당연 무효의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즉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해서 광창 표박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허위 판결문을 작성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허위 판결문.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의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법조항을 만들어 놓고 전자개표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부유기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면 2002년도에 선거무효소송, 민간인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판결문을 2004년 5월 31일 날 판결을 하면서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에 의해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 거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투표지 분류를 사용했다라고 아주 허위 판결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팽팽히 터집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는 2014년 1월 17일 그 전과 후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200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부정선거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전문범죄재판이라고 중앙선거를 매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거로 중간을 아니 이거로 끝냅니다. 끝내세요. 2분이면 된다. 2분 맞아. 2분이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1시간이니까 20분 남았어요. 20분 남았어요. 사전 투표를 얘기해서 예. 지금 지금 방금 정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산 투표라는 것입니다. 전산 개표. 그런데 그 전산 개표는 그게 증거로 잡아서 다시 되돌리기가 엄청 어려운 것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했는데 이번에도 한 거냐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난번하고 이번에 달라진 거 18대와 19대가 달라진 딱 하나 가장 아까 말씀하신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라는 이유는 바로 사전선거에 있습니다. 그 이전 2014년 1월 17일 이전에는 사전투표 제도가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의 투표 방법이었습니다. 2014년 1월 17일 날 사전투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관외, 관내 그래가지고 투표구에 사는 사람이 3, 4월 전에 친구하고 바깥에 멀리 있는 사람이 4월 전에 친구하고를 대폭 그 사전 투표율을 높인다. 그리고 선거 투표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그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조작을 한 것이 왜 했느냐? 이 명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제도를 대폭 아주 확대해서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시연할 때 국회의원들은 투표율만 올라가면 자기 당이 이기겠지. 서로들 아전인수로 자기들이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그 시연할 때 다 박수치고 이야 이 중앙선관위에서 기가 막힌 사전투표율 세계에 없는 사전투표라는 최첨단 전산을 동원하자는 최첨단 선거 기법을 만들었구나 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난리를 피운 핵심이 바로 사전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선거에서 바꿔치기 좋게 표도 그래서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크게. 그래서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만들어서 바꿔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단 4, 5일간의 관외 사전투표는 우체국장의 등기 우편을 통해서 기다렸다가 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개표하면서 개표할 때는 회송용 등기 우편의 봉투가 다 나와야 되는데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내 사전투표. 관내는 그 동네 사는 사람이 결혼식이라든가 무슨 할애식이 있어서 그 동네에서 했다. 그런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그 관내 사전투표는 역시 4, 5일 전에 해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서 어떻게 이동을 거쳐서 지금 개표소에 보관을 도착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명명백백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선거법의 행정행위란 적법한 절차, 법을 만들어 놓고 적법한 절차에서 행해져야 되는데 법을 엉터리로 일부러 만들어 놓고 함정을 곳곳에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골다공증에 걸려서 잠깐 주제만 하셔도 떴다고 그러지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전투표를 4, 5일간 지멋대로 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직선거법 자체 잘못됐고 그 다음에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중대하고도 명명백백한 당연무효다 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적었다 그러면 또 무효가 안 될 수도 모릅니다. 사전투표율이 자그마치 투표자 수의 36.6%입니다. 선거 결과에 어마어마한 게 있었습니다. 1100만 표가 바뀌었더라면 2200만 표가 2번 후보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중대하고 너무도 명백한 중대 명백 원리에 의해서 행정법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라는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이 무효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 했어요. 이거 얘기가 지금 우리
김철명 상임고문께서 아주 수상하게 잘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 답변이 됐죠? 예. 제가 그 저번을 할 때도 너무 형사처럼 형사가 질문하듯이 이렇게 막 했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왜 형사처럼 질문을 하냐면요. 예. 이 대목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을 찍어 넘길 꼬투리만 있으면 다 참여하실 분들이니까 대부분 다 수용을 하지만 예, 감사합니다. 중간지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그럴만하네 이거 부정선거 같으네 이런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예, 지금 설명 가지고서는 내가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공직선거법의 내용이 뭐지? 그 90회 싸가지고 했다 해서 만대를 할 수 있었다. 그 주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사전선거에 의해서 모아지는 투표는 90회에 쌓여가지고 4, 5일간 아무데나 보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이고 그러므로 이러한 공직선거법은 당연하고도 명백한 중요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중간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맞아. 현행 공직선거법은 분명히 잘못했어. 이러한 인상을 받기에는 지금 설명 가지고서는 너무 이렇게 좀 무조건 문재인은 주력이다.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지금 우리끼리 공감대 형성해서 안 되거든요. 그 중간적인 사람들에게도 지금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이 왜 부정성인가 하는 거를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답변 내용이 조금 부족한데요. 예,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는 건 왜 되느냐 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지 함에 이제 그 우체국장한테 보낼 관내 그 해석용 봉투에 들어가 있는 투표권 행사를 한 그 투표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은 투표지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딱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고 봉해서 보관을 한다든가 개표소로 가야 되는데 거기 도대체가 그 투표지 함을 투표관리관이 마음대로 그걸 열어가지고 유권자가 투표권 행사라는 그 관내 투표지도 여기 있습니다. 관내 투표지. 또 관내 사전투표는 그 용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투표지 함을 막 열어서 거기서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신청한 투표권을 행사한 그 투표지 함에 들어가면은 개표할 때까지 그거 열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이것도? 증명일에서 10년. 그거를 규정 안 해놨어요. 법으로 안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해석용 투표지 우체국장한테 갔습니다. 그러면 그 우체국장한테 갔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 그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 그러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우체국장이 보낸 그 해석용 봉투에 들은 걸 어떻게 처리한다. 그리고 개표하는 날 5월 9일 날입니다. 5월 9일 날 어떻게 보관했다 어떻게 보낸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못 알아들을까요? 예. 지금 사전선거요. 이거는 아주 그냥 이 표막같이 하려고 계속 보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잠시만요. 20분 연장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20분 연장. 그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비투표 업종 투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파, 좌파
부정투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맞아요. 고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숨기는 것이고, 그렇지. 우리 우파들은 지금 그걸 캐내려 하는 것입니다. 맞소.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도 다 아십니다. 네. 아시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루해합니다. 그렇지. 제가 방송을 보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왜 또 이 얘기야? 아 진짜 짜증나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것만 토론하면 뭐해? 가서 따져.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따져.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토론만 하고 말만 하고 뭐해? 이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올해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못한 고3 아이들, 고2 아이들이 올해 유일한 선거 투표에 저기 지방 투표에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거의 다 좌파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간 부정선거 비리에 대해서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 어떻게 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알려드리고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그 아이들한테 우리도 교육을 시켜야 될 때인데 저 질문은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그렇게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아이들을 아니, 저 돌려주세요. 질문을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오케이. 간단하게 저기 끝났어요. 예, 아니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행상에는 지금 먼저 이 두 가지 제안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하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 한 1분 정도씩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방송을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튜브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음 주 금요일은 날짜를 잘 잡아서 오전에는 선관위에 가서 지금 선거법 개정이 없으면은 2018년 6월 13일 선거 보이콧하겠다. 이거 한번 집회를 오전에 하시고 오후에는 대법원에서 무효소송 재표권이 넣었는데 왜 빨리 지금 현재 재판을 하지 않느냐. 이걸 한번 다그치고요. 다음에는 지금 이제 주제가 여러 가지가 되면 시간이 이렇게 혼란이 되고 기획된 얘기 반복하고 아까 우리 여성 애국자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답답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주제를 하나로 정하시고 그 주제 내용을 저희 유튜버들에게 문자로 간략하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안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한 1분 30초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끝내는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지난번에 힘없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른 얘기. 조선 대표께서 이해가 안 가셔서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오케이. 얘기하세요. 네. 뭐 1분 30초 마무리 발언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까 그 여성 역자가 고마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정말 현 정권의 분탕질에 의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떻게 고쳐야할지 또 어떻게 막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교조 얘기서부터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급템포로 초고속 열차를 타고 문제하는 재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부정선거를 알아도 지금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 방금 고선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표가 거치려 했는지. 그래서 이제 얘기가 우리가 끝까지 투쟁도 하되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지금 현재 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이것을 현실적인 저항의 팩토로 삼지 않는다면 6.13 지방선거 바로 코앞에 와 있고 3월달이면 선거 공고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미 사전투표 공고도 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사전투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정말 같이 통과를 했는데 이 사전투표는 이미 공고도 했고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달 국회가 지금 그 헌법 개정과 맞물려서 이거를 처리하려고 온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용광로같이 지금 속여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당연히 지금 현재는 무조건 우리가 잘못된 부정선거는 정말 당연무연한 얘기를 부르짖으면서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지금 그 헌법 개정에 대한 건 사전선거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또 끼워박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머리를 맞댈 정도가 아니라 손에 그냥 불을 들고 우리가 대비할 그래서 이걸 저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때 탄핵도 무효 탄핵으로 인한 근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느냐 마느냐 거부하느냐 마느냐 한쪽에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휩쓸려서 대선을 부정선거에 대해 치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한쪽에서 거부하자 한쪽에서 그냥 치러서 진행을 하면 무조건 사전선거에서 무조건 패배고 헌법 바꿔질 것이고 공산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왜? 야당이 거기 야합하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로 마무리하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여 설명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자는 딱 질문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설명을 해주시는 분은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설명을 하면 길어집니다.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어지면서 이게 앞으로 진행이 잘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만 따지면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하다가 또 한 가지가 생긴 거는 이걸 언제 할 건가 제 생각을 말씀을 아까 드렸죠. 첫째는 중간선거위원회가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거리 기자회견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 감시단을 빨리 발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을 또 드렸죠. 두 번째. 지금 저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했죠. 그 사전선거 투표에 대해서 하고 또 세 번째는 아까 그 법원에서 빨리 그 소송에 대한 선거를 우리가 그걸 왜 안 하냐 하는 거 그 세 번째 문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미디어로서는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계속 방송을 나가고 빨리 이런 행동을 해야지만이 되지 않겠냐.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 세 가지만 일단 얘기해 주세요. 중간선거위원회에서 과연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감시단을 언제 발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는 언제까지 할 것이니 이걸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정창훈 목사님이 한번 해주시죠.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네,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사전관리에서 우리가 그 기자회견을 하는 어떤가라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감시단을 발족할 의사가 있는지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답변을 용역에 드리겠습니다. 네,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제가 그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사대보험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말씀은 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게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거 이렇게 지금 오늘 이 행사도 이거 한번 하는데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기를 좀 돋궈주세요. 희망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앞으로도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한 거 우리한테는 굉장히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뭐 한 번만 하면 되지 다 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지금 1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 거리기자회견 뭐 이렇게 말하자면 집회를 하겠느냐 그 얘기는 제가 그 단정해서 말씀드려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상대하기가 싫어요. 거기 가서 집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그 유튜버님들의 그 건의를
내가 묵살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집회가 끝나면 주변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의논해서 거기서 할 거냐 여부를 아까도 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답은 됐죠, 이거요? 네. 우리 아니 그 다음에 감시단 문제는 지금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인데요. 감시단 문제는 지금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뭐냐? 우리는 6.3 지방선거와 개헌을 원천 봉쇄해서 못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6.13 지방선거 어차피 실시된다. 그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참모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거 우리는 대법원 앞에서는 분명히 합니다. 그거는 하고 또 아까 자유한국당 앞에서 집회하는 것도 그것도 제가 이제 고려 사항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소송 문제 이것도 아까 세 번째 그거는 답변이 됐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요거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마무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대본에서 주최한 오늘 2018년 사람 들려요. 2010 이걸 봤거든. 이걸 봤어. 이제까지 4대본에서 주최한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모든 순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4대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유튜브 진행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신 애국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순서를 모두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다 끝나고 나서 한마디만 제가 말씀합니다.